1강 3페이지 갑시다. 네가 안 간다고 안 가는 게 아니죠. 수업은. 제목 한번 볼까? 제목이 뭐지? 노계가. 하지 않았냐 노계가? 같은 동일한 작품은 아니지만 노계가. 자, 박인노의 노계가인데 박인노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이 노계가 무슨 뜻일까요? 노비. 어? 뭐라고 늙을로요? 길로요? 노화니까 갈대꽃을 노화라고 부르거든요. 걔는 계곡이야, 계곡. 그렇지. 갈대꽃 핀 계곡이라고 봐도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그래서 그 지명이기도 하지만요. 율곡의 아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네. 그렇지. 이의 호가 뭐야? 율곡. 이황의 호는 퇴계. 그래서 퇴계나 율곡이 다 지명이야. 율곡은 밤나무골. 퇴계는 퇴계할 때 개자가 계곡 개자란 말이야. 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박인노의 호가 뭐야? 노계야, 노계 박인노. 그래서 이제 노계집이라는 작품에 이 박인노 씨가 실려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노계가 그러면 박인노의 노래 이렇게 해도 되고, 박인노가 이 사람은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무관 출신입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해서 한 무관 출신인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7년 정도까지 군복무를 더 하다가 은퇴해서 충북 영천에 고향에 은거합니다. 그러니까 충북 영천 근처에 노계라는 동네가 있는 걸로 짐작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해서 거기에 이제 은거한 다음에 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노계가 이제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앞에 보면 알겠지만 고전 어휘가 없어요. 다 현대어로 풀어놨어. 그래서 그리고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건 좀 화를 내도 상관없어. 니네들 되게 무시했잖아. 고전인데 뭘 찍어놨어? 마침표를 찍어놨어요. 이거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고전에는 원래 마침표가 찍혀 안 찍혀? 안 찍혀. 그래서 고전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상을 어디서 끊어야 되냐 이것도 고민인 거야. 근데 얘는 고민하지 않게 마침표를 탁 해놨어. 쉼표도 있어 심지어. 그럼 여기서 탁 끊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해석하기 좀 더 쉬워. 일단 어디서 끊어야 할지가 명확하고 풀이도 현대어로 완전히 바꿔놨단 말이야. 가보자. 지팡이 짚고 바람 쐬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라고 해서 대 끝나면 다 뭐라고요? 건물. 그럼 누대는가 뭐야? 누도 있고 대도 있지.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건물이야. 거기는 누각, 정자 이런 거겠죠. 정자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라고 했어요. 아마 주변 경치를 보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깨끗하구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영어미죠? 감탄 영어미죠. 그러니까 무슨 표현? 얘는 영탄적 표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 그냥 한번 써봤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가자.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물 색깔도 하늘 색깔 같고 하늘 색깔도 물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여기서 끊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겠니?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은 물과 하늘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지.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아. 거기에 뭐가 날아다니는 애들이야? 갈매기가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풍경입니다. 좀 더. 바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이 되었고 바위에 있는 산꽃은 수놓은 병풍이 되었고 시냇가의 버들은 초록 장막이 되었는데 라고 해서 장막이 뭐야? 그럼 장막? 그냥 우리 요즘 현대로 따지면 장막은 뭐가 되겠냐? 그래 커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 커튼의 종류가 고전 작품에 나오는 커튼의 종류는 약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밑에 또 안 보이네? 신기하네. 첫 번째는 뭐가 있어? 병풍이요. 아니 병풍은 커튼이 아니잖아. 근데 말 그대로 병풍이잖아. 어? 어차피 똑같이 가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래도 그걸 커튼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첫 번째가 발, 두 번째가 렴, 세 번째가 장과 막이야. 이렇게 생겨 있어. 장막. 그럼 발은 뭐냐면 발. 뭘 가지고 발이라고 할까? 옛날에는 이제 대나무라든지 또 이제 왕골이라든지 굵은 식물들 있지. 이런 것들을 쪼개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갖다 놔. 이렇게 옆으로 해놓고 얘를 어떻게 해요? 엮은 거야. 이렇게 엮어. 이 엮어놓은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둘 말아서 위에다 딱 고정시켜 놓은 거야. 여름에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햇빛반으로 쫙 피면 쫙 떨어지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발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부분 이런 것들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서 그것들을 엮은 것들이 주로 많이 쓰이죠. 이게 발이야. 그러면 렴은 뭐냐? 렴은 이렇게 이제 세로실이야. 세로실에다가
여기 이제 나무를 깎았든지 아니면 그 씨가 좀 굵은 과일들이 있어. 복숭아라든지 이런 애 씨에다를 말려서 구멍을 뚫어.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요거 예전에 이제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쫙 하고 들어가죠. 이걸 렴이라고 불러요. 근데 렴을 이제 나무라든지 아까 뭐 열매 씨앗도 쓴다고 했잖아. 이걸 구슬로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구슬로 만든 렴이니까 주렴을 거두니 이렇게 다 주렴을 구슬로 만든 것. 근데 이걸 좀 집이 좀 살아. 야, 아직 없어 보이게 좀 구슬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크리스탈로 할까? 그럼 크리스탈로 하면 이게 뭐가 돼요? 그게 수정렴이에요. 수정렴. 근데 이제 수정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 그러니까 수정념은 뭐 할 때 주로 써요? 빛될 때 많이 써. 폭포가 내려오는 것이 마치 수정념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으로 만든 렴이 바짝바짝 빛날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이게 렴이에요. 그러니까 발렴. 그럼 장막은 말 그대로 그냥 커튼이 되겠지. 얘는 천이겠죠. 천. 얘는 이제 천으로 만든 거야. 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장막이겠죠. 수놓은 장막과 같다. 이렇게 됐어요. 다음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계절적 배경이 언제죠? 여름이요. 아니 항상 계절적 배경 알 수 있는 말들 한번 찾아볼까? 어떤 뭐 있어요? 그렇지. 바위 위에 산꽃이 있고요. 또 버들이 있어요. 버드나무 그러면 얘는 언제? 봄이라고 봅니다. 봄이에요. 계절적 배경은 봄입니다. 그 밑에 뭐도 있어요? 꽃피는 시절도 있죠. 이런 걸 따져도 계절적 배경 언제다? 봄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허송은 무슨 뜻일까? 허송이 들어가는 사자성어 있죠. 허송세월. 그치. 그럼 허송세월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제 고3이 다 돼가는데 공부 안 하고 아침에 12시에 일어나고 공부하러 가서 책 펴는데 1시간 그 질문하는데 한 2시간 이렇게죠. 그게 허송세월이잖아. 허자가 빌 허자야. 이 빌다 말고 텅 빈 허공할 때. 성은 보낼 송자죠. 그러면 꽃피는 시절을 뭐 하지 말고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게 말려. 내가 이 꽃피는 시절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뭐 해요? 아이 불러서 하는 말이 이 깊은 산 속에서 해산물을 보겠느냐? 아이 불러서 야, 이 깊은 산 속에서 해산물 볼 수 있겠니? 안 되겠지? 그럼 뭐해? 살찐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를 돼지고기, 사슴고기 섞어서 이거야. 향기로운 당귀, 돼지고기, 사슴 섞어서 크나큰 바구니에 흡족히 담아두고 만족하게 담아두고 붕어회에다가 눌어 꽝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이런 거 구운 거야. 선생님, 붕어회는 해산물 아닌가요? 붕어회는 해산물 아니야? 아니죠. 왜? 해산물의 해자는 무슨 해자니까? 바다해. 얘는 민물고기잖아요. 그럼 눌어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민물고기겠지. 어쨌든 붕어회에다가 눌어 꽝을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술동이에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 잔 또 한 잔 취하도록 먹은 후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술이 나오잖아요. 술잔 이거 취토록 먹은 이렇게 나오지. 고전 작품에서 이렇게 술이 나오면 술과 여기다가 음악이 나오잖아. 음악 또는 뭐 악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다 어떤 말을 붙여줄 수 있냐면 풍류라는 말을 붙여줄 수 있어요. 술이라든지 음악, 악기가 나오면 풍류야. 알겠지? 여기서 이제 자연에서 풍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야. 먹은 후에 이렇게 다음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여기를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취한 낯에 뿌리는 데라고 그러죠. 여기서 복숭아꽃도 언제 핀다고요? 복숭아꽃? 봄에 펴요. 그러니까 꽃 중에서도 가을에 피는 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봄에 피는 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꽃들은 봄에 피냐면 열매, 배, 사과, 뭐 자두, 이런 복숭아, 살구 이런 열매가 있는 꽃들은 다 언제 핀다고 보면 돼? 봄에 핀다고 보면 돼.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꽃이 떨어지지. 꽃이 떨어지면 거기에 이파리가 나고 또 열매가 나오겠지. 그래서 가을에 성숙하는 거야. 여름이나 가을에. 그래서 복숭아꽃 나오면 봄이죠. 복숭아꽃 붉은 비되어 취한 얼굴에 뿌리는데 낚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니 낚시터에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니 무해시 때 사람인가 갈천시 때 백성인가 라고 나와있죠. 밑에 보세요. 무해시 때 사람인가 갈천시 때 백성인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해시라든지 갈천시 이때를 평화로운 세 태평상대라고 보는 거야. 그럼 내가
돌 베고 배 부르고 아까 먹었잖아. 붕어에다가 막걸리 탁 한 잔 먹고 돌에 딱 누워 있으니까 봄에 따뜻하잖아. 야, 이게 바로 태평스러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자연인이죠. 자연인. 자연인 선생님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왜 자연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무 산에나 들어가서 집 짓고 불 피우고 살면 감옥 가요. 그 산 다 누구 거야? 자기 거야. 자연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산이 있어야 돼. 산이 있어야 자연인을 하는 거야. 자, 백성인가 됐습니다.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하노라. 예, 내가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학작품에서 태평성대를 노래하잖아. 야, 지금이 태평성대인 것 같구나 라고 말했어.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이 태평성대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태평성대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 왕. 그 이제 왕의 은덕을 뭐 하는 거야? 칭송하는 거야. 그래서 태평성대라는 말이 나오면 왕의 은혜와 덕을 칭송한다라고 보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충, 효 이런 거잖아. 이렇게. 이 힘이 나오잖아. 이 힘이 누구의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이렇게. 성은이 아니신가? 이렇게. 임금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좀 끊어줄게요. 자, 강호에 물러난들. 자, 강호 뭐라고요? 강가호수.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자연. 무슨 법이라고요? 강가호수를 가지고 강가호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연 전체를 나타냈어요. 대유법. 대표적인 걸 들어서 빗댄다 해서 대유법이 되는 거야. 내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 잊을까? 나 임금 걱정을 안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임금 걱정이다. 그래서 남 모르는 눈물을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럼 북극성은 누굴 뜻하겠어? 왕, 임금. 때때로 눈을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며 남 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래, 임금을 생각하는 눈물이겠지. 임금을 생각하는 눈물 흘리도다 이렇게. 평생에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셔. 하느님한테 나의 평생에 품은 뜻을 빈대요. 어떤 소원이 있느냐?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라고 했죠. 무슨 만? 1만만. 세는 세월세. 1만 년의 세월을 누리소서 임금님이셔. 또 태평한 세상에 3대 1월 비추소서. 3대 1월 나오죠? 이렇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러니까 3대 해와 달을 비추소서라는 얘기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해주소서. 또 영원 무궁토록 뭘 없애라? 전란을 없애소서. 전란이 뭐겠어요? 전란. 전쟁으로 인한 난인가.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 박인노 언제를 겪었다고? 임진왜란을 겪었다고.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었어요. 전란을 없애소서. 여기까지 자르면 될까? 계속 가자. 밭 갈고 샘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라는 거야. 농부들이 배를 두드리면서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거야. 배부르고 세상 너무 좋아. 이거 격양가예요. 이 몸은 강산풍월에 늙는 줄을 모르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뭐에 대한 칭송? 임금의 은혜를 칭송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됐지? 이렇게. 자,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앞으로 쭉 빠르게 한번 읽어봐. 해석 안 되는 데 있나? 그렇죠.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페이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다 됐어? 해석은 되죠? 이 정도만 나오면 되게 고맙잖아. 그러니까 딱 봐도 알겠지. 이거 어려운 고전이 아니구나. 뭐 월수로 따지면 3월이나 4월, 5월 이전에 나왔던 모의고사겠구나 생각하는 거야. 니네 2학년 때 3월 20일경에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이 정도 수준의 고전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1번 문제 가볼까요? 가나는 모두 명령어음을 통해 주제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가의 명령어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답이 많아요. 여기는 명령어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명령이 뭐 있어요? 이거 소서.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하소서. 하늘이시여 뭐뭐 해 주소서. 하소서. 이것도 명령형어미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돼요. 알겠지? 예, 뭐다?
명령형 어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오답이 좀 있어요. 그냥 자신 있게 기억에다 X를 걷다고 들을 수 있으니까. 다음 2번 가나무드 문답의 방식을 통했는데 이거 어쨌든 이거 잘라야 되잖아. 앞에 거는 주제의식이 안 드러난 작품이 없으니까 이거 안 보고 바로 갔겠지만 얘는 봐야 되겠죠.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승태야 현실에 대한 비판 있니 없니? 없어요. 자 선생님이 말한 선택지에 나오는 현실은 언제를 뜻한다고? 현실은 뭘 뜻한다고?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말하는 거야. 사회문화적 배경. 그렇다면 작품 속에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시대를 어떻게 봐야 돼?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런 게 없죠? 얘는 X. 3번.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말할 때 이 정서하고 태도할 때요. 정서하고 태도를 좀 구분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태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정서는 상황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태도는 감정의 방향이 밖을 향해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워해, 그리워해 얘는 태도야. 그렇지? 그래서 태도가 나오면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두 가지를. 첫 번째가 대상. 그럼 여기서 대상은 누구죠? 그렇죠. 임금이라든지 또는 자연이 되겠지. 그죠? 또 하나는 뭘 봐야 되냐면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상황 어디에 있어요? 자연 속에 있죠. 이거야. 그래서 이 대상하고 겹칠 수는 있어. 하지만 자연 속에서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고요. 자연 속에서 임금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야. 그럼 태도는 나는 임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자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야. 그렇죠?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있죠? 선택지를 보면 태도 변화가 있다고 했지. 그럼 나는 임금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임금에 대한 생각? 아니지. 임금에 대해 감사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처음에는 임금이 오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지? 나중에는 임금이 또 태평성대에 대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태도 변화라고 말하면 좀 드라마틱하게 변해야 돼. 대부분은 다 뭐가 돼? 대비가 되는 거야. 현재는 불만족스럽다. 나중에 만족한다든지. 현재는 미워했다가 나중에 다시 좋아한다든지. 이런 게 태도 변화가 돼. 그럼 여기서는 자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하고 있죠? 태도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앞에 걸 찾아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음. 시선 이동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가와 달리 나죠. 아까 계절적 배경 언제였죠? 봄입니다. 그럼 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뭘 봐야 돼? 시선의 이동 봐야 되겠지. 자, 시선의 이동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아니야. 그거는 시선 이동의 종류인 거야. 그러니까 시선 이동을 먼저 찾아야 돼. 시선 이동은 뭘 찾는다고? 이거 화자가 직접 뭐 하는 대상? 직접 바라보는 대상이어야 돼.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바라보는 대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 대상이 어떻게 된다?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는 부분이 앞부분이었잖아. 그지? 앞에 넘어가 볼까요? 앞부분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 질문 던질게요. 화자가 직접 바라보고 있는 대상,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 맨 처음에 뭐죠? 물, 하늘도 있고요. 맨 앞에서부터. 누대, 맑은 경치. 그렇지. 또 물, 그다음 하늘, 그다음 갈매기, 그다음 산꽃, 버들 이런 거 나오죠. 시선 이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선 이동 있죠. 보고 있죠. 이것 보고잖아. 근데 니네가 생각하는 원경, 근경, 원경은 시선의 이동 중에서 그 대상의 거리 감각이 명확하게 떨어지면 근경이냐 원경이냐 나오는 거야. 시선 이동이 꼭 가까운 데서 멀리만 가는 건 아니잖아. 수평 이동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선 이동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계절적 배경 알 수 있어 없어? 있었지. 자, 그러면 가와 달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가 또 아니겠지. 다음 5번 나와 달리 가는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 고조된 감정은 뒤에서부터 봐야 되니까 고조된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고조된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떤 법을 쓴다고 했지? 이게 뭐가 되겠어? 영탄법이고 영탄적 표현이에요. 그럼 감탄사랑 감탄은 뭐뭐 구나 도다 워라 있으면 고조된 감정이 있지. 그럼 얘는 안 봐도 맞네 있어. 그럼 앞에 가야 되겠지. 초월적 공간을 설정했대. 초월적 공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초월적 공간은 어디를 말해?
인간이 살지 않는 세상이니까 신선 세상이라든지 뭐 용궁이라든지 또는 뭐 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배경이 어디가 돼? 자연, 노계란 말이야. 노계, 자연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가가 틀렸죠? 그럼 나는 보지 않아도 답 몇 번이야? 1번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까 명령음이 제꼈어 봐. 그럼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너 복잡해지고 맞추더라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개념을 얼마큼 잘 해놨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3월 모의고사에 개념 틀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내가. 다음. 자 여기 또 나오죠? 자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에서 자,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 했는데 이 기억을 볼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야. 아, 유사한 문장 구조가 뭔지 정확하게 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유사한 문장 구조는 뭐라고 했냐면 문장 성분의 뭐가 중요하다? 문장 성분의 뭐? 배열이라고 보는 거야. 문장 성분의 배열. 그럼 다시 기억을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기억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기억이 잘 안 보이길래 보인다. 다행히. 보세요. 그럼 여기서 문장 성분 같은 데 한번 가보자.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이게 유사한 문장 구조예요. 실은 동일하죠, 아예. 물, 품상, 아니 문장 성분이 뭐죠? 자, 문장 성분을 구할 때는 항상 서술어부터 구해요. 서술어가 뭡니까? 같다죠. 같은이죠. 같은이가 서술어죠. 여기도 같고 서술어예요. 누가 무엇이 같아요? 물과 하늘이 같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주어예요. 누가 무엇에다가 하니까 주어예요. 같아요. 무엇과 같습니까? 하늘과 같고 무엇과 같아요? 물과 같죠. 그러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 성분의 배열이 같죠. 주어 부사어 서술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됐지? 이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야. 됐지? 그걸 통해서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늘 이렇게 돼 있어. 자연물 간의 경계가 사라진 풍경 맞습니까? 네, 맞아. 자, 니은 일상적 사물에 빗대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빗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된다? 비유. 그렇지. 비유. 그러면 일상 사물에 빗댔어요. 그럼 여기서 일상 사물이 뭐죠? 니은에서? 본문에 찾아야지. 병풍 같고 뭐 같다? 장막 같다라고 했죠. 무엇이? 무엇이? 산, 꽃과 버들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화자를 둘러싼 자연의 모습 표현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의지적인 어조라고 했어요. 뭐뭐겠다, 뭐뭐리라 이런 걸 통해 드러나겠죠. 뒤에서부터 뒤도 봐야 되겠죠. 항상 학문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까? 자,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꽃피는 시절 뭐 하지 말자 하고 허송하지 말리라.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여기 의지적 어조 맞죠?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래요. 음식 먹으면서 자연을 뭐 하고 있어? 즐기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의지는 학문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뭐야? 자연을 이 꽃피는 시절이 가기 전에 자연을 마음껏 즐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 가볼게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제휴를 나열이라고 했네. 나열이라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돼? 나열은 and 그다음 여기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나 아니면 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니을에서는 진짜 열거가 나열이 나와 있는지 가볼까요? 자, 니은 바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이 아니가 미안 살찐 고사리 and 향기로운 돼지고기 사슴 것이 섞어서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도 사슴 고기와 돼지고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해서 답은 나왔고요. 다음 거 문제 가볼까요? 요거 3번은 나까지 하고 가자. 그렇지? 나까지 하고 갑시다. 나. 제목이 자연과 문헌이 되겠어. 문헌이 뭐예요? 문헌? 책. 그렇지. 글에 가깝죠. 요즘 말로 하면 텍스트. 글. 문헌. 문서 자료죠. 문헌.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건 이제 수필이니까. 수필도 똑같아요. 소설이랑. 적당히 끊어 읽으면 돼요. 적당히 끊어서. 소설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가보자. 자연은 왜 존재했나 모른다. 그것은 영원한 신비다. 자연은 왜 아름다운가 모른다. 그것도 영원한 불가사이다. 자연은 왜 말이 없는가 그것도 모른다. 그것도 영원한 그의 침묵 그의 성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기 전에 여기서 그라고 나와 있죠. 이 그가 누구죠?
자연이죠. 무슨 법입니까? 의인법. 이렇게. 자연은 사물이에요. 사물에다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써준 것 자체가 무슨 법? 의인법이 되겠죠. 그의 침묵, 그의 성격이다.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을 모른다. 우리는 영원히 그의 신원도 이력도 캐어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의 신성한 존재 앞에 백제와 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직감이 있을 뿐이다. 직감 이상으로 자연의 정체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우리 인류의 최고의 능력은 직감일 것이다. 라고 했죠. 자, 밑줄 어디? 마지막. 자연에 대한 우리 인류의 최고의 능력은 뭐다? 직감이다.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을 어떤다? 모른다.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을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뭐야? 딱 보고 느낌이 오는 거죠. 직감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됐죠? 다음 가보자. 한 사람이라도 좋다.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라.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라. 금강산에 어떠한 문헌이 어떠한 텍스트가 있든지 말든지 백두산에 어떠한 인간의 때묻은 내력이 있든지 없든지 조금도 그따위에 간심할 것 없어.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노래하는 시는 없는가? 라고 말했지. 그치? 그러면 텍스트에 의존하라, 의존하지 말라. 의존하지 말라. 텍스트, 내력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어디에 봐라? 직감에 맡겨라. 이런 뜻이겠죠. 좀 더 가보자. 경승지에 가려면 아름다운 관광지에 가려면 문헌부터 뒤지는 텍스트부터 뒤지는 극히 독자의 감각력인 자신이 없는 독자가 뭐야? 독자. 홀로 독자, 스스로 자자야. 개인의, 자신의, 남들 것이 아닌 나만의 감각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조그만 학문가, 고고의 사무가일 뿐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는 아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문헌을 뒤지라고? 아니요. 문헌과 상관없이 솔직한 감각을 뭐 해라? 표현하라. 이렇게 되겠죠. 밑줄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죠. 됐어요? 자, 다음. 금강산이란 이름이 붙여지기 훨씬 전부터 태고 때부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금강산이라는 이름 붙인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치? 이것도 뭐야? 텍스트고 인간이 만들어낸 내력이지. 근데 그 이전부터 금강산은 있었을 것이야. 옥녀봉인이 명검대니 하는 이름과 전설은 가장 최근의 일이란 말이야. 이 금강산이 만들어지고 나서 최근의 일이야. 그 전부터 금강산은 존재해 왔을 것이야. 본래의 금강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묵은지설이다. 소문거리로서의 모델로서의 금강산 1만 2천 봉이니 12폭이니 하고 계산된 사파라서의 금강산을 보지 못해 애쓸 필요야 무엇인가 우리가. 금강산이니 백두산이니 무슨 산이니 간에 그들은 태고 때부터 항구히 살아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은 지금도 오르고 꽃가단풍은 지금도 그들의 품에서 피고 지거늘 문헌과 전설이 무슨 상관인가. 고안품이나 고적이라면, 자, 고안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고안품? 그렇지. 맞아요. 무슨 품? 골동품. 골동품이나 옛 책이라면 모르거니와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덩어리는 자연에게 있어 무헌이란 별 무가치한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시인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편에서나 기행문에서는 너무들 문헌의 수족이 묶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문헌의 수족이 묶인다는 거야. 고안품이나 보는 것 같고 자연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것이 흔히 독자에게 주는 불육해다. 문헌은 학자들에게 던져두라. 예술가에게 언제 어디든지 신대륙 신세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술가들은 자연을 감상할 때 뭐에 의존하지 말라? 문헌에 의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라는 거죠. 밑줄은 선생님은 마지막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과 문헌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명령 어미 찾아볼까요? 답은 나왔지만 아까 공통적인 명령 어미가 있었죠. 어디 있습니까? 그래,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라. 여기 명령 어미가 되겠죠? 이게 답이 나와서도 한번 확인 정도는 해보는 건 좋아요. 네. 다음, 요거 나부터 한번 가볼까? 나의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가 갖춰야 할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했지. 여기 선택지 보고 고르는 거 아니야. 본문에 가야 되겠죠. 자, 빛나는 예술가 뭐 해야 됩니까? 빛나는 예술가 뭘 해야 돼요? 문헌에 의지하지 않고 뭘 해야 돼? 감각에, 그렇지, 직감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했겠지? 자, 몇 번입니까?
감각의 2번? 오케이.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요거 한번 가자. 보기 박스 먼저 읽어볼게요. 가의 작가는 아까 가만 가지고도 요만큼도 풀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가니까. 가의 작가는 전란을 체험한 후 강호에 은거하여 태평성대를 추구하고 나의 작가는 자연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촉구한다. 이들은 일관되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일관되고 영속적인 가치 지향. 일관이라는 얘기는 변함없이, 영속적인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비록 작가의 지향을 방해하는 일시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이 지향은 과거에서 현재 다시 미래로 지속성을 갖고 이어진다라는 거야. 모두 이 지향이야. 일관되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향하는데 이건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이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9절에서 잘라내겠죠. 가에 물가의 갈매기가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른다라고 했죠. 여기서 뭐가 있어? 오는 듯 가는 듯 뭐 하는지 몰라? 그칠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겠니? 영속적인 가치가 되겠지. 그래, 뒤에서 어울림. 갈매기와 내가 어울리는 거죠. 어울림에 영속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향하는 작가의 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맞죠. 다음. 가에서 작가가 자신을 무해시대 사람인가 갈처시대 백성인가 동일시하여 슬래시야. 그때적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지? 그때 사람인 나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거야. 과거 현재 있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영속되는 가치에 대한 작가인식. 맞습니까? 예, 지향은 뭘 지향한다? 그건 지향은 과거 전에 미뤄진 것도 맞죠. 영원 무궁토록 전란을 없어서라는 구절에서라고 했죠. 과거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이어지는 거야? 미래까지 이어지겠죠. 없애소서라고 했으니까. 전란이라는 일시적 요소가 태평한 세상이라는 영속적 가치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작가인식. 맞습니까? 예, 이것도 맞네요. 가만 가지고는 알 수 없었어요. 다 맞고. 다음 나. 옥녀봉, 명공대와 같은 이름으로 자연을 규정하는 것은 자연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통찰의 결과라는 작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맞나요? 쉽게 생각하세요. 아까 선생님 얘기 뭐였냐면 이거 누가 봐도 3월달, 4월달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이 일단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름으로 자연을 규정하는 거. 그런 거 규정하는 거 나와요. 그거에 대한 태도. 그러면 이 글쓴이는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지. 그럼 뒤에 자연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통찰의 결과는 작가 인식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 그럼 얘는 부정적이고 얘는 뭐가 돼? 긍정적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그럼 얘는 그냥 어울리지 않는 거니까.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됐죠? 자, 됐어요? 오케이. 지금 쉬었다 갈게요.